자, 이렇게 이제 국내 기업들이 우선 분위기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와 기업들, 특히 이제 일본 기업들의 이제 반응. 왜냐면은 우리 기업들만 내고,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보면은 물이 이제 컵에 물이 반이 차 있는 상황이다 하면서 네. 일본의 자발적인 뭐 참여 이런 것도 뭐 기대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던데, 일본 정부 기업들의 대응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미 어제 오늘 약간 이제 그 보도들 나왔고 네. 뭐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 속으로 엄청난 그 쾌재를 부르면서 오히려 지금 야,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해가지고 역풍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걱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역풍 오히려 걱정한다. 역풍 일본에서. 일본에서 세상에 아, 아니 지금 그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그 해당 기업들은 전혀 지금 그런 뭐 사과 반성 이런 것도 없고 정부도 어제 뭐 얘기한 그 이미 보도에 다 보셨겠습니다만 네. 아주 그 드라이한 이게 지금 뭐 과거 정부의 뭐 정부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뭐 애매모호한 이상한 말로 음, 넘기면서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그렇게 대법원 판결이고 그다음에 자산 동결 조치 가니까 네. 일본에서 지금 막 수출 규제 들어오고 아, 그랬죠. 한일 간에 무역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WTO에 제소가 돼서 지금 분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인데 맞아요. 그거를 좀 어제 정지시켰다. 그렇죠.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발표를 했죠. 그거 중단하겠다고.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중요한 어떤 소재 세 가지 뭐 불화수소 예, 등등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지금 수출 중단 금지시켜 놓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그럼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한국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러면 WTO의 지금 분쟁 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런 식의 또 서로 주고받는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행안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용산 대통령 이게 다 지금 다 이미 준비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 이미 그렇죠. 각본이 짜여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움직이고 그래요. 있는데 어제 제가 그 송기호 변호사라고 그 통상 전문 변호사였는 한미 FTA 취재 때 저랑 같이 많이 공부도 예. 하고 했던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음, 그 변호사 말씀이 그거예요. 아니 지금 WTO 분쟁 절차 지금 과정에서 지금 일본이 한국 상대로 그 수출 규제 했을 때 한국이 일본을 제소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그 WTO가 한 얘기가 우리 네. 안보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음, 수출을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것이 WTO 지금 그 조정 과정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논리가. 우리가 그래 이기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가면 WTO 승리가 거의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지금 들고 나와가지고 중단시키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패소 위기에 몰렸는데 사실상 이 명분으로 자기네들은 빠져나오고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그때 이 세 개의 품목을 수출했던 일본 기업들 있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작년부터인가 아니 계속 이걸 언제까지 계속 막을 거냐 지금 4년째 이걸 계속 중단했는데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 수출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전반적 경기도 안 좋은데 왜 이거 빨리 풀어달라 일본 예.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더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일본 정부에다가 아, 아니 그러면 그 얘기까지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피해를 당한 우리 입장에서 서둘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요. 더더군다나 아까 그 세 가지 그 예. 품목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그 하니까 좀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럼 이거 국산화로 바꾸자. 음, 국산화율 높이자. 가지고 세 가지 품목 중에 거의 대부분이 또 국산화율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그런 의존을 낮추고 한 개 품목 같은 경우는 아예 대체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별로 큰 어떤 초반보다 지금 큰 네, 어떤 네. 그런 그 경제적인 우리의 실릭으로 따져도 음, 별로 크게 없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본한테는 명분을 준 거죠. 일본 기업들한테 야 이제 수출해도 돼. 한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도 이거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WTO 패소도 면할 수 있고 일본 기업들한테 쉽게 말하면 더 뭐 떡도 줄 수 있고 그렇죠. 한국 기업 상대로 또 한국은 또 이거 하면 또 뭐 그 안보 그 정보 있죠? 그 네. 뭐 지소미아인가? 지소미아. 그것도 이제 다시 또 받을 수 있고. 그럼 일본은 도대체 이번에서 손해 본 것이 아니라 없죠. 도대체 네.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얻었는지 라는 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하고 100% 그냥 그렇죠. 항복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나 뭐 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뭐 음. 군사적으로나 뭐 뭐든지 이거는 뭐 일본 입장에서 하나도 손해 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환영하고 역풍 걱정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데 좀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이제 정경련
네. 경제 단체 정경련하고 일본의 그러니까 정경련 같은 그런 단체죠. 게이단련이 공동으로 기금 마련하겠다. 한일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건데 미래 청년 기금? 그래서 일본이 이게 뭐예요? 일본이 미안하니까 이런 걸 나눈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일본이 나오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이건 도저히 예. 야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이거 일본이 어떻게 뭐 시혜를 베푸는 겁니까? 이건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이거 좀 뭐라도 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까 일본 강제동원 그 피해자 그 지원 단체 쪽에서 네. 이 내용이 정말로 작년 연말부터 그런 아무런 내용 자체가 없었다는 거. 이런 내용이 있었던 조차도 처음 들었다는 거 어제 아, 엊그제 이 내용 나왔을 때.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급조된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 보면 야 이걸 이렇게 우리가 다 받아도 돼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리고 이제 그 전범기업들 재단에 출연할 수 없다고 이미 걔네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의 한국 쪽에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고 한 게 이제 게이단련이라고 우리나라 정경련이 게이단련 똑같이 따라했잖아요. 네. 게이단련하고 정경련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 조금씩 그 많은 기업들이 있으니 거기 또 게이단련에는 아까 신일본제철 포함해가지고 미쓰비시도 포함돼 있으니 야 니네 조금씩 그냥 돈 좀 우리 걷어서 조그만 한일 간의 어떤 기업인 간에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미래 청년 미래 항상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다가 학생들 보고 일본에 유학 오거나 하면 뭐 장학금도 주고 아니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짓입니까? 아니 무슨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데 이 김병준 씨가 이번에 정경련 회장이 됐잖아요. 아, 그렇네요. 맞아요. 그 보세요. 네. 왜 김병준 씨가 정경련 회장이 뜬금없이 정치인이 거기 그 회장이 됐을까? 이 사람은 이미 그런 인물을 갖고 네. 회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 이거를 좀 풀기 위해서 그렇죠. 확실한 사람이 회장으로 간 거 아니냐? 전형적인 용산의 대통령실의 입장을 딱 갖고 있는 친윤 이 인사가 갑자기 네. 정경련 회장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러면 정경련 회장과 재계단 회장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에 그렇죠. 만나서 이제 우리 기금 마련 합의했다라고 또 네. 사진 찍고 또 발표할 거 아니에요? 음. 기존에 있는 정경련 회장 자리 지금 아무도 안 하려고 있고 공석이 있는데 이걸 누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김병준 씨가 내려가가지고 네. 6개월짜리 회장을 한다는 이유가 결국은 이런 거 풀려고 가는 거예요. 야. 경제 쪽에서도 글쎄요. 우리가 똑똑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자, 결국에는 미래로 가자.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반도체 수출 규제가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한일 간의 경제적으로 가까워진다면 우리 경제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그 기업들 일부 내지는 네. 뭐 이제 다음에 뭐 반도체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별로 큰 경제적 큰 실익은 도움은 없다. 네. 이미 지금 4년 동안에 네. 한일 간의 어떤 그런 뭐 일부 품목에 대해서 뭐 수출 규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 부분 다 대체제 또는 보완 내지는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론 조금의 뭐 좀 낮긴 하겠죠.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것이 굉장히 어떤 그 기업들이나 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미 한일 간의 경제 교류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무슨 그 국내 한국 경제가 일본으로부터 큰 어떤 이번 이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 네. 도움이 된다는 의미는 거의 없다는 거 보고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만 계속 어떤 무슨 자신의 치적 형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번에도 계속 지금 뭐 대승적 결단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네, 결단이라는 표현.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내놓는 게 뭐예요? 그러면 다음에 지금 3월 중순에 한일 정상회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얘기 초청해야죠. 한일 정상회담 하죠. 그다음에 G7 히로시마에서 G7 회의도 열려요. 그러면 그동안 일본은 한국 초청 안 하나요? 했다 이번에 한국 초청도 지금 감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주최국이니까 또 그리고 또 뭐 저기 미국에서 또 한미 정상회담 또 준비하고 4월에 4월 준비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하고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짜여져 G7,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막 네. 지금 국민들 앞에서 뭐 정상들 간에 악수하고 보도되고 그러면 이렇게 묻히고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엄청난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갖다가 복원시키고 네. 앞으로 이런 외교 안보가 경제 동맹으로 해서 뭐 좋아질 거라는 식으로 엄청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오히려 더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실제로 거의 더 오히려 그 반도체 이번에 한미 사이에서 한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만 정말 거의 피해 보이는 뭐 네. 그런 일이 계속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 계속 체크해 보면서 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경제적으로 봐서도 얻은 게 없다. 우리 기업들만 지금 소갈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